네, 두 번째 큐브는 Y입니다. 왜라는 주제를 저희 갖고 왔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장,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인물인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2014년에 이 고철업자에게 로비를 받았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뭐 760만 원의 향을 받았다. 이런 거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17년에 구속 기소됐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인사청탁 혐의로 받았는데 1심에서 결국은 유죄가 났습니다. 뇌물 일부 유죄가 나오고요. 그리고 김영란법도 유죄가 나왔었어요. 근데 2심에서 이 부분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이 났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은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제 갑질 논란으로 이제 사실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그것은 지난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영입 대상 1호로 했는데 실제로 여론도 되게 안 좋았고요. 그리고 군인권센터인가요? 그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입이 이제 부결되는 그런 형태로 받았던 거죠.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은 감을 따는 것이 그것은 뭐 그게 무슨 갑질이냐. 그리고 공관병은 그러면 내가 사령관이 갑을 따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항변도 하고 자기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한테 삼청교육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삼청교육대 뭐 그런 얘기까지 해갖고 상당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자, 갑질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짚을 건 아니고요. 뭐 그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라겠고 1심과 2심 저희가 쭉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됐는지 허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부정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박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다. 도의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법원은 특정 보직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왜냐하면 그 보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 배정이 된 사람을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부정 청탁이고 당연히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철업자가 있습니다. 뭐 여러 해 전부터 친분을 맺고 그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이 금전 거래 관계가 통상적인 것이냐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부정청탁 부분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뇌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소장에 나온 수십 차례 대신 단 4차례 184만 원의 향응만 받았다라는 점만 인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부정청탁 부분은 그대로 인정이 됐고 뇌물죄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이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적 으로 본 그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그러면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법원은 어떤 식으로 봤냐면요. 공소 사실에는 이 곽 씨가 폐군용품 계약에 입찰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뇌물이 지급이 되고 수수가 됐다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법원에서 따져 보니까 이 당시에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계약을 한 불용품 매각 처리 절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하게 대가가 오고 갔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곽 씨가 실제로 군부대와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체결 과정을 좀 떠들러 보니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뭐 과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가가 지나치게 많이 갔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전 대장과 곽 씨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졌고요.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금전거래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전체적인 기간이 아닌 특정한 기간을 잘라서 이 뇌물을 판단을 하게 되면 마치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1심에서 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2억 2천만 원을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이 빌려주고 5천만 원의 이자를 7개월 동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통상적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약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16차례에 걸쳐서 호텔비라든가 뭐 식사비를 제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 체결 시에는 예를 들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무죄로 뵀는데,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관행적으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냥 관행으로 봐야 되느냐, 뭐냐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이제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과연 이러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뭐 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령관은 그냥 친한 사람한테 호텔 비약 식사에 받아도 되느냐, 뭐 이러한 상식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했던 발언들 중에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발언들도 덜어 있었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삼천교육대 발언이나 아까 이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공관병이 감따야지 사령관이 따냐 뭐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판결만 놓고 보면 박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벌금 400만 원 받은 게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전후회 때문에 딱한 사정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설명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사청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400만 원 이제 벌금형이 나온 거는. 근데 박찬주 대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후에 그러니까 애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군에서 예를 들면 승진하고 예를 들면 인사하는데 다 이쁘면은 다 좋고 그러면은 다 승진시켜주고 다른 보직에 좋은 자리에 놓는 건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군이라는 것은 엄격하고 규율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리고 전투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병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뭐 사령관이 감따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공관병은 감따러 그 군대 간 겁니까? 우리 군인은 결국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래서 배치를 받는 것이죠. 뭐 사령관의 이익과 사령관 부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군대 복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물론 이런 제도는 이제 나중에 이 문제를 이후에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비난 여론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국당 안팎에서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영입이 보류된 상황인데, 글쎄요, 이번 판결을 뭐 요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유 교수께 여쭤볼 텐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총선 출마에 대한 부분이 다시 거론되거나 입당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2심과 같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의 상식을 봤을 때는 아직도 공관병 갑질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부인은 지금 현재도 이제 재판 진행 중인 것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측면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한국 땅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언론에다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과연 이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는 분을 예를 들면은 영입을 해서 그래서 과연 공천을 주면은 한국 땅의 어떤 그런 총선의 전략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 이건 지켜봐야겠죠.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 전 대장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아까 이제 유 교수께서 짚어주신 대로 부인인 전 씨의 경우에도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뭐 큰 사례는 안 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공관병한테 뭐 썩은 토마토를 던졌다든지 뭐 감금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 박 전 대장의 어떤 판결이 부인인 전 씨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판단을 받았고요.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이제 유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박 전 대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폭행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전혀 성격을 달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박 전 대장 부인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뭐 부침개로 맞았다, 토마토로 맞았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법원에서 뭐 면밀하게 볼 거고요. 지금 뭐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판단을 받고 나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공관병들이 뭐 이를테면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요.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연관지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